네, 안녕하십니까. 2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1주차 때는 나안 검사까지 배웠었어요. 그래서 예비 검사라고 해서 이제 구안경 굴절력과 구안경 광학종 주십정 위치 이런 거를 체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나안 시력을 구하는 것까지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는 이제 피놀 검사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피놀 검사라는 거는 저희가 실제로 렌즈 검사할 때나 이럴 때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된 거에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만 뚫려 있고 이쪽은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된 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놀을 사용해서 검사를 하는 건데,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피놀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 피놀 검사를 하면 우리가 눈의 시력이 안 좋은 이유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냥 눈이 나빠서 그 안경을 조제 가공, 그러니까 안경을 처방만 해주면 눈이 잘 나올 수 있는, 시력이 잘 나올 수 있는 눈인지 확인하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시력이 안 좋은 이유가 그 굴절 이상 때문인지 혹은 안질환적인 이유 때문에 이 사람이 시력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 때문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했을 때 시력이 향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은 굴절 이상도 때문에 눈에 시력이 안 좋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했을 때 시력이 향상이 돼요. 시력이 좋아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굴절 이상이 이 사람의 시력이 안 나오는 이유구나. 굴절 이상도 때문에 시력이 안 좋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 피놀 검사를 했는데도 시력이 오히려 더 떨어진다.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굴절 이상도 때문이 아니라 안질환 때문에 이 사람이 눈이 시력이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 이런 거는 국시에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 피놀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굴절 이상도가 시력에 영향이 있는지,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시력이 안 좋은 이유가 굴절 이상도 때문인지 혹은 안질환 때문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시력이 한 0.2에서 0.3 정도 나와요. 근데 이 피놀 검사를 진행을 하면 저도 한 0.4에서 0.5 이 정도까지 시력이 향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저 같은 눈은 시력이 향상이 됐으니까 내가 시력이 안 좋은 이유는 굴절 이상 때문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하면 이 초점 심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눈의 시력이 향상이 됩니다. 굴절 이상도에 대한 거는.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의 시력이 더 좋아질 수 있는지, 우리가 안경 처방만 했을 때도 눈이 좋아질 수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놀 검사를 했는데도 시력 향상이 없다면 안경원에서는 안질환 여부를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안과 방문을 조금 권유를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피놀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렇게 조절력 검사를 하는데, 조절력이 어떤 거였죠? 조절력은 이제 수정체가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가까이 있는 물체를 볼 수 있게끔 눈이 조절을 하는 게 이제 조절력이잖아요. 그래서 선명한 근거리 시력을 얻기 위해서 수정체가 눈의 굴절력을 변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절력 검사는 사실 저희가 뒷부분, 그러니까 이 검사 파트에서 조금 뒷부분에서 자세히 배울 거니까 여기서 배우는 이 조절력은 간단하게 3가지 정도만 나올 거예요. 푸시업, 푸시어웨이, 그리고 렌즈 부각법. 근데 이제 푸시업이랑 푸시어웨이는 굉장히 많이 배우잖아요. 우리가 1, 2, 3학년 진행을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배우는 거니까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푸시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물체를 내 눈 앞으로 점점점 가져오면서 조금 흐린 점이 나타나는 거를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원형 완전 교정 렌즈를 착용한 후에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 눈이 완전히 멀리 보는 거 교정이 된 상태에서 해야 정확한 조절력 값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조절력 검사는 언제 해야 될까요? 그렇죠. 원형 처방 도수가 완전하게 교정이 됐을 때 조절력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절력 검사라는 거는 근거리 시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같은 거를 처방을 해 드릴 때는 이 원형 검사를 완벽하게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 푸시업이라는 것은 근거리로 각져 오면서 흐린 점을 찾는 건데, 요거는 가장 포인트는 원형을 완전히 교정을 한 후에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돋보기 검사를 진행할 때도 멀리 보는 원형 검사를 한 후에 근형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원형 검사부터 근거리 시력까지 검사까지 쭉 이어서 배울 건데, 그러면 근거리 시력은 원형 다음에 해야 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미리 알아두면 좋은 게 이 우세한 검사예요. 우세한이 어떤 걸까요? 뭐 우세한 혹은 우이한 이렇게도 불리는 건데, 우리가 양안으로 물체를 볼 때 두 눈 가운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눈을 우이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오른손잡이 왼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오른쪽 눈이 주 우이안이 될 수도 있고 왼쪽 눈이 주 우이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우이안은 어떤 눈이 우이안인지를 미리 체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이제 조금 뒤에 우리가 굴절 검사를 더 진행하다 보면 양안 균형 검사라는 게 있어요. 양쪽 눈이 균형이 맞는지를 체크하는 건데, 거기서 이 우이안을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우이안을 미리 검사를 해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우이안을 우리가 사용하는 게 아까 제가 양안 균형 검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말고도 양안 균형 검사에서도 사용을 하고, 우리가 프리즘을 처방을 하는 눈일 때 비우세한의 2분의 1 이상의 프리즘을 처방을 해줍니다. 이것도 우이안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이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우이안을 검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로젠바하법. 로젠바하법은 우리가 이제 손으로 삼각형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눈 앞에 조금 큰 시표를 보게 한 다음에 두 손가락을 이렇게 겹쳐서 이 삼각형 안에 그 물체가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쪽 눈씩 가리면서 물체가 아직도 안에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이 로젠바하법입니다. 그래서 눈 안에 들어와 있을 때 그 눈이 우이안이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전면에 있는 물체를 봤을 때 삼각형에 맞춰서 물체를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 눈을 감았을 때는 물체가 안 보이고 왼쪽 눈을 감았을 때 물체가 보이면 저는 오른쪽 눈이 우이안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원형 카드법은 이제 요런 카드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드를 들고 아까 방법이랑 거의 유사해요. 이 구멍 안에 물체가 오도록 한 다음에 양쪽 눈을 가리면서 우이안을 찾는 거다. 그래서 원형 구멍 카드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고, 그럼 우리가 예비 검사를 통해서 구안경 도수, 뭐 광학 중립점 위치, 그 다음에 나안 시력, 그 다음에 또 피놀 검사, 그리고 이렇게 우이안 검사까지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비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눈이 어느 정도로 나쁘고, 이 사람이 눈이 나쁘고 시력이 안 좋은 이유가 굴절 검사, 그 굴절 이상도 때문이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우이안은 어느 정도 되고 조절력은 어느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 검사를 통해서 이 사람의 대략적인 눈의 상태를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실습을 할 때는 우리가 나항 시력까지는 실습을 한 이유니까 피놀 검사를 진행해보고 그 다음에 조절력 검사 그리고 우이항까지 체크를 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손님을 처음에 딱 만났을 때 안경을 쓰고 있다고 하면 안경의 굴절력을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나한 시력을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이항도 체크를 하고 피놀 검사도 진행을 하고 조절력 검사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정보를 작성을 해 놓은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진짜 검사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인 진짜 검사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갑적 원형 안경 처방 검사에 대해서 조금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진 그리고 예비 검사까지 완료를 된 이후에는 이제 굴절 검사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안경원을 갔거나 안과에 갔을 때 실질적인 눈 검사를 시작하는 단계가 지금 자갑적 원형 안경 처방 검사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진, 예비 검사, 그리고 자돌 굴절 검사, 운무법, 최대 구명 굴절력, 난시 검사, 난시 전밀 검사, 정록 검사, 양황 균형 검사, 그리고 장형 검사까지 이런 순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안경을 처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거는 이제 자동 굴절 검사까지는 조금 배우려고 진행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경사가 주대하는 업무가 크게 세 가지라고 봐주시면 돼요. 굴절 검사 파트에서만. 그래서 우리가 멀리 있는 안경, 그러니까 멀리 있는 거를 보기 위해서 쓰는 안경은 S값, C값, AS값, 그러니까 구면 렌즈와 난시 렌즈의 값을 찾는 원형 처방 검사가 있을 거고, 그리고 가까이 잘 보게 찾는 애드 값을 검출하는 가입도구 검사, 즉 금융 처방 검사가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위가 있거나 사시가 있는 사람들이 양안시를 잘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프리즘 처방 검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이 배우고 계시는 그 양안시 파트가 이 세 번째 파트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이 굴절 검사 파트에서 진행할 거는 첫 번째 원형 처방 검사와 두 번째 금융 처방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금융 처방 검사는 제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원형 처방 검사가 정확하게 이루어진 후에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원형 처방 검사를 먼저 진행을 할까 합니다. 그래서 원형 처방 검사를 하는데 조금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좀 몇 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형 처방 검사, 사실은 우리가 안경원을 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검사죠. 칠판에 있는 게 안 보인다, 혹은 운전했을 때 표지판이 안 보인다, 이런 것처럼 멀리 보는데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럴 때 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이 원형 처방 검사가 중요한 게 평상시 생활할 때도 중요한 검사긴 하지만 또 근용 검사와 이 프리즘 처방 검사도 다 이 원형 검사 값을 토대로 하는 거예요. 요걸 바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한 값이 되어 있어야 가까이 보는 돋보기 값도 정확하게 되고 프리즘 처방 값도 정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원형 처방 검사가 안경사에게 있어서 굴절 상태를 검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원형 처방 검사를 할 때는 조절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원형 처방 검사는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절력 개입을 최소화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조절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눈이 있으면 빛이
눈 뒤에 맺혔을 때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이 뒤에 맺힌 거를 앞으로 이 망막으로 옮기는 거죠. 이게 조절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근시, 뭐 저번 시간에 근시, 원시 이런 걸 배웠을 때는 다 정적 굴절 상태에서, 그러니까 조절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 맺혔는지를 파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뒤에 맺힌 거를 앞에 맺히게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조절을 해서 여기 뒤에 맺힌 거를 여기까지 만들어 버리면 이 사람은 잘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제로 원시여서 뒤에 맺히지만 조절을 통해서 앞으로 봐버리면 이 사람은 굴절 검사를 통해서 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망막에 맺혀버리면 1.0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원시 뒤에 맺혀서 0.7, 뭐 0.8밖에 시력이 나오지 않는데 조절을 써서 1.0을 만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뭐 안경을 안 써도 멀리 있는 게 선명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 눈이 굉장히 피곤하고 피로하고 이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 뒤에 맺히는 사람이건 뭐 앞에 맺히는 사람이건 무조건 강한 근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강한 근시를 만든 상태에서 눈을 검사를 시작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가장 포인트입니다. 원형 처방 검사를 할 때는 조절력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거는 강한 근시를 만드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뒤쪽에 맺힌 걸 앞쪽으로 이렇게 당겨오는 게 조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근시는 이미 이쪽에 있기 때문에 조절을 해서 더 앞으로 만들어 버리면 더 선명하지가 않고 더 안 보이겠죠. 더 흐려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강한 근시를 만들어 버리면 조절을 거의 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한 근시 상태를 만들어서 이 사람이 조절을 하지 않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게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요거는 이제 안과에서 사용을 하는 건데 이제 부교감 신경을 차단을 시키는 거예요. 조절이 안 되게끔. 그래서 모든 조절 기능을 차단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조절마비아 검사가 있고요. 이 두 번째 거는 이제 안경원에서 사용을 하는 겁니다. 안경원에서는 이제 뭐 부교감 신경제, 차단제 이런 거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렌즈를 인위적으로 눈 앞에 넣어서 뒤에 맺히는 걸 앞쪽으로 쭉 맺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뒤에 있는 걸 앞에 맺히게 하려면 앞에 이렇게 플러스 렌즈를 넣으면 점점점 앞으로 오겠죠? 그래서 플러스 렌즈를 넣어서 강한 근시를 만드는 방법으로 안경원에서는 검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거처럼 모든 환자의 나 안에, 그러니까 그냥 눈에다가 플러스 방향의 렌즈를 넣어서 근시 상태로 만드는 이 검사법을 운무법 혹은 현성검사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가 있었고 부교감 신경 차단제를 쓰는 조절마비아 검사 이거는 안과에서 사용을 하고 두 번째 나 안에 강한 플러스 값을 만들어서 강한 근시로 만드는 운무법 혹은 현성검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경원에서는 이 두 번째 현성검사를 배우고요. 우리가 지금 하는 것도 이 현성검사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각적 굴절 검사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자각적. 근데 우리가 굴절 검사가 자각적 굴절 검사도 있고 타각적 굴절 검사도 있었잖아요.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자각적과 타각적. 요거는 뭐 많이 배워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판정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력 검사를 할 때 이 검사자가 이 사람의 눈의 상태를 파악하고 체크하고 판정을 내린다면 그것은 타각적이에요. 왜냐하면 타인, 그러니까 이 검사자, 이 환자가 아닌 타인이
판정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근데 지금 배우는 자각적 굴절 검사는 이 환자 본인이 느끼는 것을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느끼는 것을 판단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정의 주체가 자각적인 타각 이걸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자각적 굴절 검사를 배우는 거니까 이 판단은 누가 하는 거겠어요? 이게 잘 보이는지 숫자가 뭐로 보이는지 뭐 메시 방면이 선명한지 이거는 환자 본인이 느끼는 걸 얘기하는 거를 토대로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자각적이에요. 근데 우리가 검연기를 사용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역행이 나오는지 동행이 나오는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검사자가 이렇게 나오는 빛을 보고 아 동행이구나 뭐 역행이구나 이거를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타각적이에요. 혹은 우리가 AR을 통해서 이렇게 눈의 굴절력을 구하겠죠. 그래서 눈의 굴절력을 구하는 것도 그건 환자가 느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빛이 어떻게 반사되어 나오는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타각적 굴절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 타각적 굴절 검사 값을 데이터 기반으로 이 자각적 검사를 진행을 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우리가 안경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 본인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 타각적 굴절 검사 값으로만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쓰는 사람이 느끼는 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타각적 굴절 검사 값을 기본 베이스로 전제로 하고 그걸 베이스로 해서 자각적 검사를 진행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자각적 굴절 검사는 판정의 주체가 환자 본인이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이 검사자와 환자가 서로 의견을 막 교환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때요? 이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의견을 점점 교환을 해서 교정을 진행하는 검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게 포롭터도 있고 검안 렌즈 세트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롭터는 안경원에서 주로 사용을 할 거고 이 검안 렌즈 세트는 안과에서 많이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포롭터에 대해서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 포롭터는 아무래도 그림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서 그거는 제가 사진을 띄워놓고 조금 얘기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포롭터까지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다음 주에 실습을 했을 때는 정확하게는 예비 검사를 다 진행을 할 수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ARK까지 우리가 찍는 것까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실습실에 오셨을 때는 예비 검사와 ARK를 진행을 할 거고 지금은 우리가 포롭터까지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폴업터에 대해서 조금 배워볼 거예요. 이제 폴업터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굴절 검사를 하면서 사용하는 기계인데요. 근데 이 폴업터는 사실 지금까지 많이 사용하기도 했었고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크게 어떤 게 있는지를 보는 거고 어떤 다이얼은 어떤 용도라는지 크게 보는 거고 저희가 이제 검사를 진행을 하면서 하나하나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일단 폴옵터라는 것은 우리가 그 폴옵터 안엔 구면 렌즈도 있을 거고 원주 렌즈 그리고 원주 렌즈 축, 다이얼, 그리고 좌우 검사창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면 렌즈라는 것은 이렇게 렌즈가 있으면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어느 방향이든 다 같은 도스를 갖는 굴절력을 갖는 렌즈이고 원주 렌즈는 이렇게 방향 이 축 방향마다 도수를 굴절력을 다른 걸 갖는 렌즈입니다. 그리고 이 원주 렌즈의 축 다이얼은 이 축 자체를 이동을 시킬 수 있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PD를 조절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보조 렌즈도 있고, 그래서 이 포롭터를 통해서 우리는 굴절 검사를 사용을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으면서 차트 프로젝터라는 이제 차트, 그러니까 시표가 나오는 것, 그리고 투영식 시시력표, 이런 것들을 부착해서 검사를 진행한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수동형이 있고 이렇게 자동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과에도 이런 수동형이 있고 자동형이 있는데, 요즘은 거의 대부분 안경원에서는 이렇게 자동형을 쓰지만 이 수동형은 국가고시에도 많이 나오고, 기본적으로 이 수동형을 자동화한 게 이렇게 자동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동형을 조금 자세히 한번 보면 이렇게 크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PD가 어느 정도 되는지 나와 있는 게 있고, 요 다이얼을 돌려서 PD의 길이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D라는 것은 우리 눈 사이 동공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거를 이 표시창을 보고 이 조정 손잡이를 돌려서 PD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수평 손잡이도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렌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크로스 실린더가 들어가 있는 렌즈입니다. 그래서 크로스 실린더는 이제 도수가 굴절력이 하나도 안 들어간 중간 기준축이 있고, 뭐 플러스 도수, 마이너스 도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들어가 있는 렌즈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조 렌즈 다이얼이 있어서 뭐 차폐하는 거, 크로스 실린더 혹은 뭐 차폐하는 거, 아니면 피놀, 이런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보면 구면 렌즈의 굴절력을 알 수 있는 구면 렌즈 굴절력 수치 표심판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로터리 프리즘도 넣을 수 있고, 이렇게 요것도 이제 구면 렌즈 굴절력 표시판일 거고, 이쪽은 이제 실린더 렌즈의 축을 바꿀 수 있는 축 방향 눈금도 있고, 렌즈 교환 손잡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실린더 렌즈와 관련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지금 여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것을 돌리면서 구면 굴절력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굴절력이 같은 구면 렌즈는 이 옆에 라인을 돌려주시면 되고요. 이 밑에는 실린더 렌즈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자세히 하나씩 보면은, 이렇게 검사창은 이제 이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이 앞에 보는 거예요, 환자가. 그리고 이렇게 크로스 실린더 돌릴 수 있는 반전용 나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크로스 실린더를 사용하는 거나 이 보조 렌즈 판 같은 것도 이제 조금 뒤에 더 굴절 검사를 진행하면서 어떤 거를 사용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요게 그냥 보조 렌즈 판이구나, 여기에는 다양한 보조 렌즈들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조 렌즈 판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고정 기준점이 있을 거고, 차폐하는 거, 차폐하는 렌즈, 그리고 크로스 실린더, 그리고 베이스 업을 넣는 렌즈, 그리고 피놀 렌즈,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게 보조판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검사마다 사용하는 보조 렌즈를 이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보조 렌즈를 썼을 때 어떤 검사를 하는지는 뒤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국가고시에서 문제 풀기도 용이할 거고 실제 검사에서도 사용하시기 좋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조금 중요한 게 이제 이렇게 차트를 어떤 검사에 사용을 하는지는 알고 있으면 좋아요. 이것도 뒤에 이런 뭐 검사를 진행하면서 더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중요한 건 뭐 요런 시표들은 말 그대로 우리가 시력을 보기 위해서 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숫자 시표로 방사선 시표로 되어 있는 것은 난시가 있는지 확인할 때, 그리고 실린더 렌즈의 축과 값을 검사할 때 방사선 시표를 사용한다. 그래서 어떤 시표가 어떤 검사를 할 때 사용하시는지는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주시점을 보는 시표들도 있을 거고, 이 정로 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면도수의 정밀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자세히 배우면서 요거를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는지, 요거를 어떤 거를 알아볼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알아볼 거고요. 이렇게 정근시표 같은 것도 중요하죠. 이 정근시표를 통해서 교정 실린더 렌즈의 축과 값을 정밀 측정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시표와 검사는 이제 뒤에 조금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제 폴옵터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조금 이해를 해주셨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예비 검사를 전부 끝낸 상황에서 이제 이런 차트나 보조 다이얼이 있는 폴옵터를 사용해서 검사를 시작하는 거를 다음 시간부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폴옵터를 직접적으로 사용하면서 검사를 진행을 할 건데, 그 검사하기 전 예비 검사까지 오늘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실습 오면은 이 전체 예비 검사를 막힘없이 편하게 쭉쭉쭉 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많은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